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7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확진자 수 증가폭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더욱더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 수가 50명을 넘어섰는데요. 사망자 뉴스가 나오면 옆에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네. 항상 써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60세 이상의 고령이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요즘 같은데 뭐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는 분들은요. 건강을 챙기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바깥 출입이 좀 상가고 사회적 격리도 좀 하다 보니까 이거 고민이 되는데 건강 관리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고 고민입니다. 고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했는데요. 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 만성 콩팥 질환, 호흡기 질환 같이 만성 질환, 기저 질환 있으신 분들 코로나19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문자 메시지 티벗 이용해서 언제나처럼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신 분께서 영상으로 질문 만들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이경옥입니다. 저는 고혈압을 오랫동안 알았는데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사망률이 높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기저질환이 조절이 안 되면 코로나에 더욱더 치명적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평소 고혈압 때문에도 걱정이신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얼마나 생각거리가 많아지셨을까 싶은데 요점은 그거거든요. 고혈압 관리가 잘 안 되면 코로나19에 더 치명적일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고혈압 관리가 안 되거나 혈당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여러 질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이 부작용이 더 심한 걸로 보고되고 있고 사망률도 높은 걸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방금 이제 영상으로 질문 보내주신 분은 이제 평소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고 네. 고혈압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검색어에 막 기저질환 이렇게 오를 정도로 코로나 사망률, 뭐 기저질환 연결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좀 느끼실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저질환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사실은 본래 갖고 있던 만성질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본래 우리 몸에 갖고 있던 이런 질병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고혈압, 당뇨병, 뭐 이상지질 혈증이나 이런 B형 간염 이런 많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런 병들을 한두 개씩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병들이 특히 조절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우리 면역 체계에 변화가 있고 또 같이 걸린다 하더라도 훨씬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예방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기저질환 관리도 평소에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만성 질환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평생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요점은 만성 질환 관리가 잘 안 되면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고위험군 첫 번째 분은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증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암 환자이신 분들 암 더 환자까지. 조심해야 된다고. 네. 오상우 교수님. 예. 예,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B형 간염, 보균자 이런 분들이 다 위험이 높으시죠. 본래 병을 갖고 있으면 다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암 환자는 필요 없겠지만 항암 치료 과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암으로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신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이 높고 이런 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는 그 증상도 훨씬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 고위험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65세 이상 고령자예요. 아이고야. 나이 드는 것도 속상한데 지금 그러니까요. 계속 고위험군이라고 하니까. 참네. 네, 문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그 기저질환이 없이도 사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았고요. 그 최근에 의사협회에서 분류한 이제 중증도 분류를 보면은 이제 65세 이상이면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 동반 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폐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망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65세 그 저희 자료를 보여주시면은 네. 네, 연령대별 그래프가 치사율이 저희가 네. 준비가 돼 준비돼 있거든요. 있죠. 예, 50대 이상에서 이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60대 이상에서 많은 이제 사망자가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폐렴이 생길 경우에는 고령자에서 특히 사망률이 높아서 더욱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60대를 넘어서 70대에 가장 많으신 분이니까 어르신들 특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50이 넘어서 예전엔 비염이 없었는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비염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더 고민이 될 텐데 이게 나이 먹어서 면역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예. 네, 맞습니다. 결국 면역력의 차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54분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환자분들 대부분 보면 기저질환이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희생을 당하셨는데요. 실제로 나이 많으시고 이 남성이 더 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걸리는 비율은 더 적어도 오히려 이제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을 텐데요. 네. 그 나이를 드시면 우리 피부도 노화가 되고 기능이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도 역시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노화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오히려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들, 당뇨, 만성 콩팥병 잘 생기는 원인이 되는데 막상 이 노화된 면역 세포들은 외부에서 균이 들어올 때 필요할 때에는 잘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면역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감염에 의해서 중증 질환으로 이제 진행할 확률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면역 세포도 늙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슬프네요. 네. 평소에 면역력이 각종 감염병을 이기는 기초 체력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늘 나오지만 흡연을 오래 하는 사람. 흡연자. 정말 담배 100회 무익인데 여기에도 끼네요, 문 교수님. 끊어야 되는데. 예. 네, 흡연을 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많이 걸린다. 아직 그런 근거가 확실히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중증인 폐렴이 걸린 사람들에서 흡연자의 빈도가 높은 걸 보면은 담배를 폈던 사람들이 안 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고령인 경우, 중증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거는 담배를 필수록 폐나 어떤 기관지의 어떤 방어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꼭 끊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고위험군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 조금 의외예요. 젊은 기저질환자인데 평소 치료를 안 한 경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위험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젊다고 해서 당뇨나 만성 콩팥병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 병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역시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위험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은 평생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의사 선생님들이 늘 강조하시는데 그 관리의 차원에서 빠지지 않는 이게 있죠. 운동이에요. 운동도 핵심 포인트가 된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신진대사가 떨어진 기저질환자는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운동하는 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오 교수님. 기저질환이 있으실수록 더 운동을 하셔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안 하면은 기저질환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하기를 권합니다. 운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지금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헬스장이나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건 요즘 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가볍게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또 간단하게 우리 근력 운동,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집에서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운동을 20분 이상 하루에 그다음에 최대한 1시간 내에 20분에서 1시간 내에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기저질환 관리와 면역력 강화 또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